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요즘 휴대폰에 건강 관련 앱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걸음수를 체크해주는 앱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를 체크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근데 걷는 것도 올바른 걷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맞춤 걷기, 제대로 걸어야 건강해진다를 주제로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덕철 교수님 바로 모셔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장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록색의 어떤 나무와 풀들이 가득하고 화사한 햇살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정점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움트는 자연 속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좀 힘차게 걷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걷기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보약과 어떠한 영양제보다도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운동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흔히 잘 하는 거라서 별거 아닌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뼈와 근육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우리 근육, 전신 근육 중에서 한 80% 정도가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의 30%가 걷기를 할 때 이렇게 잘 움직여지면서 튼튼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큰 제목 두 번째로는 혈관 기능, 혈관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혈관 안에 내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쪽이 굉장히 아주 맨들맨들하고 잘 통해야 되거든요, 혈류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게 돼서 이렇게 해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에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걷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이제 포도당을 갖다가 이렇게 분해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민감도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예방된다. 그리고 걸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인지 기능이라든지 우울감이 좋아지는데요. 또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을 때 오히려 건강감, 우리 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발생이 예방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때는요, 좋은 날은 좀 밖에 나가셔서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산과 들로 꽃도 보시면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걷기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90세가 넘도록 매일 한 4에서 5km 정도, 시간으로 보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걸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걷기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였대요. 그래서 고령 88세까지도 걷기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셨다고 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심장병이 있었는데 걷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소아마비잖아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갖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건데,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데 어린 시절 천식을 알았대요. 그런데 걷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명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장수마을 있잖아요. 장수마을. 그 장수마을에 사는 분들도 음식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렇게 걷는 운동, 걷는 어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산다,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엔 좋은데, 흔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운동이 되려면 이렇게 뛰어야지 걸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평상시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걸어도 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수명은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되게 되죠. 긴장 완화되죠. 정서적인 도움이 되죠. 그래서 꼭 그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그냥 걷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막 걸으면 될까요? 물론 막 걸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올바른 걷는 방법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걷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뭐 마시라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좀 시간하고 강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걸어야죠. 30분이 최소고 한 1시간 정도 걷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강도는요. 숨이 조금 찰 정도까지 이렇게 좀 속도로 빠른 걸음입니다. 좀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5일 이상은 걸어라. 매일 걷는 습관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정도를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걷는 자세인데요. 걷는 자세를 말씀드릴 때 우선 이게 원리서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거 몇 킬로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한 5kg 정도 나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를요, 이 경추하고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자세가 꼬부정하면 이렇게 어깨라든지 이게 이런 목 같은 데가 더 이제 아프고 긴장되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좀 이렇게 당기고 등과 어깨를 이렇게 곧게 펴고 머리하고 경추는 일직선이 되게 만들면서 시선은 한 10 내지 15m 전방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갖다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호흡하는 것은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추천해 드리는 것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셨다 하면 입이 좀 건조해져 가지고요. 좀 불편하니까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거. 보폭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그냥 이렇게 걸으셨죠? 그런데 좀 운동이 될 때 가장 좋은 보폭은 자기 키에서 1m로 빼고 그러니까 내 키가 1m 70cm 그렇다고 한다면 70cm의 보폭으로 80이라고 한다면 180이라고 한다면 80cm의 보폭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큰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큰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죠. 그래서 발바닥이 앞에서 보일 정도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잘 하셔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또 여기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이제 다리 관절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무게 중심을 갖다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신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신발도 이렇게 딱 맞는 좀 그런 신발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쿠션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르셔서 이렇게 신으셔야 됩니다. 팔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L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젓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걸을 때는 일상생활할 때 한 뭐 누군가 정도 재봤나 봐요. 그랬는데 한 2,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높여가지고요. 한 6,000에서 10,000보 정도를 이렇게 늘 걷는 그런 습관을, 이런 자세를 통해가지고 좀 빠른 걸음으로 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회 이상 그렇게 걸으면은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걷기에 건강 증진 효과를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뼈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갱년기 여성들이 뼈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뼈 안에 구멍이 숭글숭글 이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압박골절이라든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될 때 굉장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단단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뼈양, 골양이라고 하는 건 3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이제 40대서부터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빠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걷기 하면은 이게 체중 부하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체중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골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골세포는 뼈세포가 만들어주는 그런 세포인데 이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뼈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단단해야지 노년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50세 이후서부터는요, 매년 한 1, 2% 정도 근육이 소실돼서 80대 때 이러면 젊을 때 한 50% 정도밖에 안 남는데요. 그런데 근육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연관이 잘 됩니다. 독립적인 삶이라는 거 지금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화장실 가고 목욕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행복도가 월등히 떨어져요. 삶의 질이. 그래서 노년에는 근육을 꼭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걷는 운동이 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상이에요. 낙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질 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고관절 골절이 95%가 낙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걷기 운동이 균형감도 생기고 이런 낙상도 막아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혈압, 당뇨병 같은 그런 병의 질병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주는 고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근감소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근감소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육이 정상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요. 원래 의학적인 어떤 정의를 보면요, 팔, 다리에 있는 근육을 자기 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한 20% 밑에 있을 때를 근감소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손을 해가지고 여기 엄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하면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원을 자기 종아리 쪽에서 가장 두꺼운 데를 이렇게 감싸보는 거예요. 종아리. 그래서 이 원 안에 쏙 들어가면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면은 근감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걸 또 이렇게 해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요게 좀 들어가면은 종아리 근육을 조금 더 종아리가 튼튼해야지 이제 건강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악력을 이렇게 재는 건데요. 악력 남자는 26kg, 여자는 한 18kg 정도가 이렇게 해서 악력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서 좀 해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육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걷기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걷기는 뇌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걷기는 뇌운동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100개가 넘는 팔다리 근육이 순서적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뇌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 쪽에 어떤 병변이 좀 있을 때는요,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이렇게 해서 뇌세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기능, 우울증, 불안증도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뇌세포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뇌 활성화 물질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걷기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뇌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여기 MRI 같은 거 찍어보면요, 이렇게 조금 작아져 있어요. 그런 뇌 위축을 약 1, 2년 정도 더 늦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매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고혈압, 당뇨병 이런 어떤 만성 질환을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혈관 건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혈관 건강에 내피를 갖다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서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맥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냐면은 이것이 수축기, 혈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높은 거를 수축기 혈압, 낮은 거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높은 거하고 낮은 거의 차이가 맥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은 120에 8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것이 해서 뭐 130에 60, 뭐 140에 50 이런 식으로 차이가 위에 거하고 아래 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왜 벌어지냐면은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장이 콱 피를 짜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탄력성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주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수축기혈이 올라가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줘서 훨씬 낮춰준다. 그래서 혈전 예방도 되고 말초질환 질환 그 위험성도 좀 낮춰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에너지 대사, 인슐린 이쪽을 굉장히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만도 좋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활력도 좀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주 손쉬운 그런 걷기 운동에 대해서 좀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막연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아서 걷기를 할 때 어떤 질병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정말 질병이 좋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들이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 그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위험이 14% 정도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죠. 남자의 경우는요, 한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기를 했을 때 뇌졸중이 발생이 37에서 64% 정도 낮아졌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연한 그런 효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발생이 각각 한 30% 정도는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울증의 어떤 치료 효과도 약 26%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관련 증거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걷기 운동을 좀 꼭 자기 습관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려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약값도 비싸고 약을 주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걷기 운동서부터 실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그 걷기 운동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질병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노인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노인들도 일단은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병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걸을 만큼은 걸어서 그거 이상으로 이게 조금씩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셔야죠. 그래서 처음 걷기를 시작할 때는 한 30분 이내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노인분들은 그리고 서서히 시간을 늘려서 자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걷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 또 특히 문제가 되잖아요. 관절이 아픈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는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그냥 무조건 걸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좀 그 상태에 따라서 관절염이 심할 때는 좀 쉬어야 되고, 그렇지가 않을 때는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좀 그 물 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걷든지 아니면은 사이클링을 좀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인슐린을 맞고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너무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신발 딱 맞는 거를 해가지고 뭐 언덕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할 때 이렇게 발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을 때, 심장병을 정말 앓고 계셨을 때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 3, 4km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너무 빠르지 않은 그런 정도로 걷는 것이 좋고, 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분들은 추운 날 아침에 갑자기 밖에 나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추운 날 나가게 되면은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데 이거 갑자기 더 수축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하기 전에 좀 스트레칭 있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준비 운동하시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시고 해서 마무리를 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식사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혈액이라든지 신경이 전부 다 이렇게 장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무리가 돼서 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이제 하셔야 되고요. 가볍게 이렇게 산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걷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좀 특별한 준비,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건강 증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때 누구나 밖에 나가셔서 좀 걷기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걷기와 건강에 대한 강연 들어봤는데요. 우리 함께 하신 어머님들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기와 틀리게 하루에 한 14,000보를 예. 근데 주위에서 네. 뭐 네가 28 청춘이냐, 네. 14,000보를 그렇게 많이 걷냐, 뼈에 무리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걷는 거를 얼마까지 걸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 10,000보 정도 뭐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걸으셔서도 별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가장 나이가 드시면서 문제가 되는 거 관절염이거든요.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층계 오를 때, 내릴 때, 내려갈 때 더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충격을 너무 주지 않도록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전혀 관절염 같은 건 괜찮으신 거죠? 제가 보시다시피 건강. 그러면은 하실 때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네. 더 있으실까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보폭은 좁지만 좀 빨리 걷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막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좀 운동이 된다고 해서 네.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걸어야죠. 이렇게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이렇게 숨이 어느 정도 참으면 되냐면은요, 이렇게 해서 옆 사람하고 얘기는 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마시라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간신히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속도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오늘도 귀한 강연 들려주셨는데 강연 내용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다. 어떤 거 있을까요? 걷기는 어떤 보약보다 낫다. 걷기가 보약이다. 꼭 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벌써 다음 주 강연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주제일까요? 네, 이렇게 숨이 좀 차는 거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가슴에 숨이 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고 뭐 때문에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